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범위가 기말고사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7장까지 나갈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하면은 8장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5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깁스 에너지가 네. 아, 제가 안 올렸나요? 제가 마치고 가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이거 수목금 학회를 갔다 오니까 이 학회에 정지하고 있다. 아무튼 5장에서는 이제 깁스 에너지와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깁스 에너지는 뭐고 헬름홀츠 에너지는 뭔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우고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력학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예요. 온도 T, 압력 P, 부피 V, 뭐 이런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변화해 갈 수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깁스 에너지 G와 헬름홀츠 에너지 A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냐 하면은 각각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G는 잘 아시죠? 일정 압력, 일정 온도일 때 설명할 수 있고, 헬름홀츠 에너지는 일정 부피, 일정 온도 뭐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장은 사실은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라서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1절로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깁스 자유 에너지와 헬름홀츠 자유 에너지 A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5.1절의 서론, 5.1절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배움으로써 알게 된 게 뭐죠?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이 1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라고 하는 것이 Q 더하기 W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에너지가 변화하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면은 이 법칙은 뭐죠? 뭐에 관한 것이었죠? 엔트로피, 맞아요. 엔트로피로 대변되는, 엔트로피가 뭘 알려주는 거죠? 반응의 자발성. 좋습니다. 훌륭하네. 반응이 스스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강의실에서 어떤 누가 만약에 방구탄을 터뜨렸다. 그 방구탄을 터뜨려, 그 너무 올드한가? 방구탄을 터뜨렸는데 그 방구탄이 냄새가 퍼져나가기만 하지 다시 어느 한 곳에 가서 모이진 않죠. 그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연력학 제2법칙 가지고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할 때 우리 뭐 계산해야 되나요? 엔트로피. 엔트로피 무슨 엔트로피죠? 누구의 엔트로피? 우주의 엔트로피. S 유니버스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이 유니버스, 연력학적 우주라고 하는 거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죠? 시스템과 서라운딩, 개와 주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쉽죠. 말은 시스템과 서라운딩 이야기하는 게 쉬운데 사실 서라운딩을 여러분들 쉽게 상상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기가 쉽죠. 내가 화학 반응을 진행하고 있는 비커 안, 아니면 내가 화학 실험을 하고 있는 그 공간,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나머지 전체 공간, 우주의 나머지 전체, 토성의 근처, 저기 명왕성 근처, 우리가 이런 거 다 고려할 수가 있지만 물론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거를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개에 대한 정보로 어떻게 대처할 수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온도 T에서 어떤 시스템이 연력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델타 Q 서라운딩, 그러니까 외부가 주위가 얻게 되는 열의 양은 델타 Q 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개가 이렇게 있고 주위가 있을 때 서로 간에 열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크기는 똑같죠?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에도 썼지만은 S 유니버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소 변화로 써보면은 ds 유니버스는 ds 시스템 더하기 ds 서라운딩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거를 요 뒷부분을 델타 Q 서라운딩, D 서라운딩, DS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엔트로피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엔트로피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DS라고 하는 거는 T분의 델타 Q, 뭐 DQ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직까지 뭐 완전 미분, 불완전 미분 이런 거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나는 DQ가 편하다라고 하시면 DQ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엔트로피 정의에 따라서 DS 서라운딩을 T분의 델타 Q로 바꿔 써봅시다. DS 시스템 더하기 T분의 델타 Q 서라운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S 유니버스를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이 전체 우주 전체의 뭔가 물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 서라운딩에 대한 정보 둘 다 필요한데 서라운딩 주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시스템으로 대처하자라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델타 Q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관한 값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처음에 쓴 식 있죠. 델타 Q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델타 Q 시스템이다. 잘 안 보이나요? 노란색?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주황색으로. 이건 좀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DS 시스템 빼기 T분의 델타 Q 시스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바로 일정 압력이라는 조건을 추가할 겁니다. 아이고, 일정 압력 P죠. 술은 다 깼는데 왜 이러지? 일정 압력 P를 조건을 추가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압력이 일정할 때의 열량은 어떤 물리량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엔트로피, 맞아, 엔탈피, 그죠? 네. 델타 Q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일정 압력 하에서는 이게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W랑 Q 그 경로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델타 미소 변화를 나타낼 때 델타를 쓰고 상태 함수들의 미소 변화를 나타낼 때는 D를 쓴다 이렇게 뭐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이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경로 함수들을 통해서 나타내면은 문제가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W, Q와 같은 변수들보다는 뭐 S, T, U, A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Q 시스템 대신에 DH 시스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럼 DS 시스템 빼기 T분의 DH 시스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이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DS 유니버스죠. 그럼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은 이 값은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0보다는 크거나 작다 누구예요? 이거 안 되겠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뭐 자신 있게 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아마 이제 평생 이제 엔트로피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 식의 모양을 우변에만 조금 집중을 해가지고 온도 T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이죠. 항상 양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우에 T를 곱해주면 T ds 시스템 빼기 DH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차피 온도 T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곱해줘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요렇게까지 시스를 빼먹었네요. 요렇게까지 써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깁스 자유에너지를 정의를 할 겁니다. 깁스는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이름을 따온 건데요. 깁스 자유에너지, 그걸 이제 우리가 기호 G라고 쓰는데 이 G를 또 H-TS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깁스 자유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 dg를 계산해 보면은 dg를 계산하면 dh 마이너스 지금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 유도할 때 온도가 일정한 조건, 평형 상태의 조건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t s 델타 t 빼기 t 델타 s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부분은 그냥 0이에요, 그죠?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죄송해요. D라고 할까요? 요거 좀 지우고 새로 합시다. 죄송해요. 여기를 지우고 우리가 지금 미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SDT 빼기 TD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깁스 자유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DT-TD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반화학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그죠? 조금 그 미소 변화를 사용한다는 거 말고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요 식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 식은 결국 마이너스 dg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dg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 이제 반응이 자발적으로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등호는 평형일 때 성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깁스 자유 에너지를 이용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서라운딩에 대한 정보를 몰라도 되죠. 우리는 오로지 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만 집중함으로써 반응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컨스트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면은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라는 것을 쓰고 부피랑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헬름홀츠 자유 에너지 A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 5.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나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5.2절로 가보도록 합시다. 5장이 사실은 조금 네. 그래서 좀 진도 빨리 나가서 중간고사 때 넣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게으름을 피다가 5.2절은 이제 이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A랑 깁스 자유에너지 G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물리학적인 의미가 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름홀츠 자유에너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헬름홀츠 자유에너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헬름홀츠 자유에너지의 미소 변화량 dA를 한번 구해보면 A라고 요거 제가 앞에서 정의를 안 했나요? U-TS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은 미소 변화량을 계산해 보면 du-TdS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일정 부피와 일정 온도의 조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에 대한 텀은 남지 않죠. 그럼 우리가 특별히 가역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가역 과정을 가정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델타 Q 리버서블 가역 과정에서 흡수한 열의 총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엔트로피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엔트로피의 정의가 DS가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이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Q 리버서블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TDS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엔트로피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가역 과정에서 흡수한 열의 총량을 델타 Q 리버서블을 엔트로피의 정의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TDS가 델타 Q 리버서블이다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DA는 DU 빼기 델타 Q 리버서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우리 아까 전에 그 수업했던 거 복기하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은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훌륭합니다. 델타 Q 더하기 델타 W. 그죠? DU는 DQ 더하기 W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미소 변화량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DU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면은 델타 Q 더하기 델타 W 빼기 델타 Q 리버서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가역 과정이든 비가역 과정이든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성립하잖아요. 그죠?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성립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역 과정에 대한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문제가 없죠? 그럼 결국에는 DQ 리버서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상쇄되고 남는 게 뭐냐 하면은 델타 W 리버서블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카르노 기간 배웠을 때를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최대의 열을 뽑아내려면은 이 과정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피스톤이 있다고 치고 피스톤이 있다고 쳐볼게요. 피스톤이 있고 여기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기체가 최대의 일을 내려면은 가역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가역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나요? 가역 과정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연력학 언제죠? 거의 한 챕터 1, 2 정도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3에서 배웠나?
이게 만약에 기체가 빵 하고 순간적으로 확 팽창하면은 확 팽창하면서 그 사이에 뭐 마모된다든지 뭐 마찰력, 소음 이런 것들로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죠. 근데 얘가 최대 2를 만들려면 정말 조금씩 모래 하나 그 확장되듯이 해가지고 조금씩 늘어나야지 그런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뭐 젠가 같은 거 젠가 게임 해봤나요? 이것도 옛날 게임인가? 옛날 뭐 보드 게임만 가면 하던 건가? 그 젠가 할 때도 갑자기 툭 빼면은 갑자기 툭 쳐서 하면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정말 조금씩 움직여야지 잘 안 넘어지죠. 그러면은 가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의 1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역 과정에서의 최대 1이 바로 누구랑 같냐 하면은 이 dA 값 헬름홀츠 변화량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역 과정에서의 최대 1의 변화를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계속 같이 이야기하는 게 헬름홀츠 에너지 A랑 그 다음에 깁스 자유 에너지 G 요거 되잖아요. 그럼 깁스 자유 에너지 G의 물리적 의미는 어떤 건지 한번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깁스 자유 에너지 G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우리가 앞에서 유도를 해봤죠. H-TS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 미소 변화를 구해보면은 dg라고 하는 것은 dh-tds-sdt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근데 이 h라고 하는 녀석도 사실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쓸 수 있는 녀석이죠. 그죠? 이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도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로 우리가 정의를 했던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DH, 엔탈피의 미소 변화량은 DU 더하기 PDV 더하기 VDP 뭐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연력학 제1법칙을 다시 또 불러올 건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뭐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연결하고 다르게 연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식을 유도를 하고 그 식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해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속 시도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du는 델타 Q 더하기 델타 W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du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델타 Q랑 델타 W로 나타냈는데, 이 경로 변수들 말고 경로 함수들 말고 상태 함수로 얘를 나타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이 델타 Q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델타 Q 리버서블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TDS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트로피 정의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이 식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 델타 W는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PDV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로 함수들이 아니라 상태 함수들을 가지고 du를 표현해 보면 du는 TDS-PD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G라고 하는 녀석을 깁스 자유 에너지를 H-TS로 정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G를 이게 뭐 자연 변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G를 나타내는 자연 변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자연 변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U에 대해서 나타낸 것처럼
뭐 이런 식. 그래서 그 뭔가 복합적인 H 같은 경우에는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U 더하기 PV 워크, PV 이렇게 더해지는 텀이잖아요. 그걸 잘게 나누고 더 나누어 가지고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형태로까지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일단 DU는 우리가 TDS-PDV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제 밑에서부터 하나씩 계속 올라가 보면 돼요. 다시 이 DU라고 하는 녀석을 아이고 여기 나와야 되죠. DU에다가 집어넣고 DH 엔탈피의 미소 변화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시 밑에 한번 써보면, 그럼 DH는 DU 대신에 TDS-PDV PDV 더하기 VDP 이렇게 되죠. 그래서 PDV 날아가고 나면은 남는 것은 TDS 더하기 VDP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DU에 대해서 식 유도했고 DH에 대해서 유도했고,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G, DG에 대해서 해보면 DG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봤지만 DH 더 빼기 TDS 마이너스 SDT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DH를 여기에다가 대신 집어넣으면 TDS 더하기 VDP 빼기 TDS 마이너스 S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부분들 TDS 정리하고 나면은 VDP 마이너스 SDT 뭐 이렇게까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힘드실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물리적 의미에 대한 해석은 별로 없고 수식이 계속 나오고, 또 심지어 그 수식들은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해. 뭐 VDP, 뭐 SDT, TDS 위에 앞뒤 순서만 조금씩 다르고 계속 비슷한 게 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 이게 뭐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히 이렇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뭐 봤을 때는 굉장히 괴랄해 보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식들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이 연력학적인 관계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반화 1에서 배웠던 뭐 클라지우스 클레이 페이론식, 그 다음에 뭐 호프만 법칙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반화 1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암기를 했다면은 물리화학 시간에는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팽창 수축에 관련된 거 말고도 1W 말고도 다른 형태의 일도 있을 수 있죠. 뭐 전기장이 일을 한다든지 자기장이 일을 한다든지 다른 형태의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DU는 TDS-PDV 더하기 뭐 일렉트릭이라고 전기장의 일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DG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앞에서도 썼지만은 VDP-SDT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 조건 하에서는 이 텀들이 전부 0이 되겠죠. dP, dt 텀이 전부 0이 되니까 dg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W 일렉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즉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팽창 수축 외에 다른 형태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의 여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3절인데요. 5.3절은 이거 우리 일반화학 때 했던 거라 가지고 그냥 제목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생성 몰 깁스 자유 에너지. 이 생성이랑 관련된 게 나오면은 뭔지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쓰면은 델타 F G에 그다음 표준이니까 여기 위에 바 아니죠. 표준은 여기 노트 동그라미랑 관련돼 있는 거고 몰이 이거 바에 관련된 거죠. 아무튼 우리가 예전에 표준 생성 엔탈피 이야기했을 때처럼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의 절대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깁스 자유 에너지의 0 되는 지점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약속을 했냐 하면은 압력 P가 1바일 때 온도 298켈빈에서 가장 안정한 그 원자의 가장 안정한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산소 같으면은 O2, O3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의 동소체의 깁스 생성 자유 에너지 요거를 0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0으로 두고 나머지 물질들은 이것에 비해서 얼마나 더 안정화되느냐, 얼마나 더 불안정화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쓰긴 써봐야겠네요. 이거 뭐 제목만 하고 넘어가려니까 조금 그러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CO2 기체의 표준 생성 몰 깁스 에너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구성 원소를 파악해야 되죠. 탄소랑 산소가 있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을 구성 원소로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흑연 상태의 탄소랑 산소 기체 형태로 산소 원자를 2개를 가져와 가지고 CO2 기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반응에 표준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각각의 물질을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델타 G F 노트 CO2 가스 빼기 델타 G F 노트 여기 바가 다 있어야겠죠. 흑연 빼기 델타 GF 노트 O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델타 GF가 0 되는 지점이 이렇게 있고 뭐 가상으로 그리면은 흑연 더하기 O2 가스가 이렇게 되고 CO2 가스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요거예요, 그죠? 요거를 알고 싶어요. 요 델타 리액션 변화에 따른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을 알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면은 만약에 절대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의 절대값 모르죠? 이거의 절대값도 몰라요. 이거의 절대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두 개 사이의 차이를 알려면은 모든 델타 G 변화를 다 찾아내야 돼요. 모든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다 테이블화 해놔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를 비교를 하는데 절대적인 척도가 없다라고 해봅시다. 0이라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오로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나와 이 학생 사이의 키 차이. 내가 이 학생보다는 5cm 작네. 이 학생은 뭐 다른 누구보다 뭐 강동구라고 할까요? 강동구 교수님보다는 3cm 작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차이만 알고 있으면은 그럼 나랑 강동구 교수님이랑 비교할 때 또 우리가 차이를 봐야 되고 그러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만약에 우리가 내 키의 절대적인 값을 안다면 0이라고 하는 기준을 안다면은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키 차이를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0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자. 그게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요 녀석들인 겁니다. 요 녀석들을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만 파악을 해놓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새로운 반응이 왔다. 뭐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반응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를 전혀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값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알면은 두 개의 차이로 우리가 반응 엔탈피, 반응 깁스 자유 에너지와 같은 것들을 모조리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0이라는 개념이 화학 반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마 이런 테크닉들이 좀 중요할 텐데, 이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 델타 GR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생성물의 표준 몰 생성 자유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표준 몰 생성 자유 에너지를 빼는 방법,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은 한 가지 더 있죠.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이게 결국에는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 엔탈피와 엔탈피 마이너스 TS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델타 HR 마이너스 뭐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내는 입장이 돼 보면은 그런 거를 응용하는 문제를 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쉽고 학생들은 잘 틀리고 그리고 연습을 해 두시고요. 요렇게 해 두고 계속 해보도록 하죠. 뭐 계속 나가보도록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제 5.4절로 갈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일반화학에서 했던 거랑은 좀 다른 내용,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혹은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깁스 자유 에너지 G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G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압력과 온도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혹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의 방향성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A라고 하는 녀석의 깁스 자유 에너지와 B라고 하는 물질의 깁스 자유 에너지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온도에 따라서 만약 A, B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온도에 따라서 깁스 자유 에너지 A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은 어느 쪽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예요? 깁스 자유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테니까 이 반응은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만약에 델타 G A에서 B로 갈 때의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는 GB 빼기 GA, 반대로 B에서 A로 온다고 할 때에는 GA 빼기 GB 이렇게 되니까, 그죠? A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 값은 음수인데 이 값은 양수죠. 즉 깁스 자유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A에서 B로는 자발적으로 가지만 B에서 A는 자발적으로 올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깁스 자유 에너지가 PT, 압력과 온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부터 출발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잡한 식 DG라고 하는 녀석이 VDP 빼기 SDT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부터 볼 거냐 하면은 온도에 따른 영향만 보려고 해요.
온도에 따른 영향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압력에 대한 텀을 제거해 주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dg는 어떻게 돼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첫 번째 텀이 사라지죠. 그죠? 압력이 일정하다는 건 곧 dp가 0이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sd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식의 형태를 정리를 해보면은 라운드 g 나누기 라운드 t,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 하에서 지금 이런 계산을 했죠? 어떤 조건이죠? 일정 압력은 일정하다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s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식 자체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 자주 쓰는 형태의 식은 요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 값보다 연력학적으로 좀 더 측정하기 쉬운 형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G는 H-TS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H 플러스 T-S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당연히 마이너스를 그 엔트로피에다가 따로 붙인 거예요. 이 마이너스 S는 뭐냐 하면은 우리 위에서 바로 썼었죠. 깁스 자유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값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H 더하기 T에 라운드 G, 라운드 T, P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좀 어질어질해지네요. 그죠? 뭐 복잡하고 머리가 좀 아파지는데,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t제곱을 한번 나눠봅시다. t제곱을 나누면은 t제곱분의 g는 t제곱분의 h 더하기 t분의 1에 라운드 g, 라운드 t, 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식을 조금만 모양을 바꿀 거예요. 그냥 좌변 우변으로 애들을 조금만 옮겨가지고 얘를 우변으로 옮기고 얘를 좌변으로 옮길 겁니다. 뭐 결국 따라가서 마지막에 보면 이 짓을 왜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저게 뭔가 싶을 텐데, 마이너스 t제곱분의 h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g 더하기 t분의 1에 라운드 g, 라운드 t, 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우변을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우변을 잘 보면은 이게 흡사 어떤 형태냐 하면은 g 곱하기 t분의 1을 합성함수 g 곱하기 t분의 1을 t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 잠시만요. 이거 바꿔 쓸게요. t분의 1 곱하기 g를 합성함수에 미분한 거랑 똑같은 형태예요. 맞나요? 이 합성함수 미분하면은 먼저 앞에 거부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곱하기 g, 이게 첫 번째 텀이에요. 그죠? 이거랑 매칭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거 미분해야 되는데 그 t분의 1은 그대로 두고 t분의 1 그대로 두고 g를 온도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g는 지금 온도 T 말고도 압력 P를 변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G는 TP 두 개를 변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미분으로 바뀌면서 라운드 G, 라운드 T, 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우변 오른쪽에 이렇게 썼는 부분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더 간단하게는 그냥 라운드 g 나누기 t 이런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조건 아래에서? 압력 p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의 온도 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값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G 나누기 T를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값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엔탈피다. 이런 식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깁스 헬름홀츠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뭐 상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 제가 사실 노트에 이렇게 수식 자세하게 유도해 드리는 거를 하나씩 다 받아 적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노트 어차피 다 써놨기 때문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 그냥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지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대해서는 깁스 자유 에너지가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압력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압력에 따른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역시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Dg는 VdP-SDT. 이번에는 우리가 압력에 대한 변화만 보고 싶으니까 그럼 온도를 일정하게 두면 되겠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dT는 0이란 이야기니까 뒤에 텀이 제로다. V dP가 되겠습니다. 그럼 식의 모양을 앞에처럼 정리를 하면은 라운드 G 나누기 라운드 P, 온도 T가 일정할 때의 값은 부피 V다. 그럼 이 값이 부피 V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 부피의 값은 항상 어떻죠? 부호가? 항상 양수죠. 0보다 크죠. 맞죠? 항상 0보다 커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압력에 따라서 깁스 자유 에너지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보들 우리가 다 긁어 모아서 나중에 상도표 있잖아요. 상평형 도표. 그런 거 그릴 때 다 이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떤 압력에 따라서 깁스 자유 에너지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알고 싶죠. 혹시 이거 식 기억나시는 분? 우리가 일반화학 때 배웠는데, 제가 그 치킨 보내드린 분 누구였지? 문지영 씨?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것 같던데? 제가 받으셨어요? 그거 썼어요? 그거 안 쓰면 취소돼요. 벌써 취소됐어요. 네. 나한테 그거 뭐 보내고 나서 제가 그래서 그래서 보내줬겠지 하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환불됐던데. 아마 다시 한번 써보세요. 해보면 안 되면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내가 자꾸 용돈 없다 그랬더니 불쌍해서 안 썼나 싶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G랑 P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제가 다시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번 달도 용돈 리필됐기 때문에. G랑 P랑 어떻게 연결되죠? 이거 우리 일반화학 그 평형 이야기할 때 했었는데. G가 P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다들 급하게 찾고 있구나 이거. 그래 이거는 뭐 빨리 하고 빨리 마치는 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 이득일 테니까 빨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델타 G를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 앞에서 봤죠. DG는 VDP. 그럼 우리가 이거를 P1이라는 압력에서 P2까지 VDP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상기체를 가정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상기체라는 가정을 도입을 하면은 이 부피 V는 P분의 nRT dP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은 이제 P분의 dP 이런 식의 X분의 1 형태의 적분을 많이 해봤으니까 적분하면은 nRT ln P1분의 P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근데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나중 상태의 깁스 자유 에너지 G2 빼기 처음 상태의 깁스 자유 에너지 G1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요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요 식 보면 대충 기억나나요? 이 식을 보고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보고 다시 말씀해 보실 분 있나요? 다들 입맛은 다시지만 치킨을 확보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1번을 초기 상태로 잡을 거예요. 1이 초기 상태죠, 그죠? 이 초기 상태를 우리가 특별히 표준 상태로 잡을 겁니다. 그럼 P1은 얼마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표준 상태라고 하는 건 1바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어떤 책에는 그냥 1atm이라고 나오는 책도 있어요. 뭐 둘 사이가 워낙 차이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G1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G1의 표준 상태를 나타내는 G1 노트. 그 다음에 P2는 임의의 압력이 될 테니까 이건 우리 그냥 P라고 하고, G2는 그냥 우리가 앞으로 그냥 G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G1 노트는 필요 없겠네요. G 노트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으면 임의의 압력에서의 깁스 자유 에너지 G는 표준 상태에서의 깁스 자유 에너지 G 노트에다가 nRT ln P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막 아 하는 소리가 안 나오지? 다들 이걸 보면 아쉽다라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치 처음 보는 식이라는 듯이 다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한 가지 요식의 의미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깁스 자유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은 T에 대한 효과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G 노트도 온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깁스 자유 에너지 임의의 압력 P에서의 깁스 자유 에너지의 크기는 온도 T와 압력 P에 모두 의존하는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네, 어차피 오늘 이거 5.5절이 마지막 절이긴 한데 한 절 남았는데 이거 오늘 다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제가 중간고사 결과는 다음 주 전까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